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똑똑해지는 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질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레슨의 장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과학적인 심리 테스트도 준비했으니까 아마 재밌을 거예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어떤 부족한 얘기를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신다고 얻어가신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아플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A하고 B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A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1단계에서 제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A한테. 그래서 내가 고, 스탑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스탑을 하면 저는 40만 원을 받고 당신은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화살표 있죠. 2단계로 넘어가겠죠. 2단계로 넘어가면 제 B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B가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여기서 스톱을 하면 B는 80만 원을 받고 A는 20만 원, 저는 2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만약에 요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고를 하면 그 다음 단계에 제가 선택권이 주어지겠죠? 여기서 스탑을 하면 저는 160만 원을 받지만 B의 입장에서는 80만 원이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연 여기서 그럼 B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 이런 게임입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3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를 선택하면 B는 320만 원. 근데 그 이후에는 B가 고를 선택하면 32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왠지 B가 여기서 스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탑을 하면 나는 얼마 받아요? 160에서 80으로 줄어들죠. 그럼 과연 이 3단계에서 A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고를 할 것이냐? 스탑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심리 테스트 게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최종 단계는요. 끝까지 가면은 A는 160만 원, 640만 원, B는 1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만약에 B라면 몇 단계에서 스탑을 하실까요? 보세요. 4단계에서 2단계에서 스탑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3단계를 봤을 때 이 3단계가 4단계에서 내가 멈출 거라고 생각해서 3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거기까지 가면은 80만 원 벌 수 있는 걸 40만 원 줄어드니까 차라리 2단계 스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4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 4단계에서 여러분 고 할 거예요? 스탑 할 거예요? 이거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대답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반대로 네, 여러분이 만약에 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몇 단계 스탑을 하실까요? 1단계에서 왜냐면은 2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스탑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20만 원 받느니 40만 원 받기 위해서 1단계 스탑할까요? 아니면은 3단계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럼 3단계에서는 내가 딱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B가 스탑을 하면 320을 받는데 그 너머에서는 B는 160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B가 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3단계에서 스탑을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최종점까지 가면 두 명 모두 1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자, 1단계에 A가 40만 원 받을 수 있죠. 근데 끝까지 가니까 얼마 받아요? 640만 원 받습니다. 자, B는 10만 원 받죠. 근데 끝까지 가니까 160만 원. 16배씩을 다 받죠. 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근데 왜 16배의 수익을 둘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왜 중도에 스탑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가라는 거죠. 자, 실제로 맥켈베이와 펠프리의 실험에서 했던 이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단계는 7%가 스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 스탑한 사람들은 36%, 3단계에서 스탑한 사람들은 37%, 4단계에서 스탑한 사람들은 15%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럼 2, 3단계에 대부분 스탑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최종 5단계. 이 5단계까지 간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5%입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데 5단계까지 가신 분들 있을까요? 물론 좀 상황이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나라면 5단계까지 그냥 다 고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상위 5%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죠. B였을 때 내가 고를 선택했을까? 그러면 이제 상위 5%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쉽지 않죠. 자, 5%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능력이 바로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추론 능력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뒤 사실로 미루어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즉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연계되고 파생되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바로 이 추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인류 역사상 이 능력이요, 가장 뒤늦게 발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실험처럼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5%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론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 추론 능력은요, 일단은 사고방식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원시적인 사고방식과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좀 반대로 작동을 하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아무래도 추론 능력이 그 바탕으로 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시적인 거는 그냥 즉흥적이고 자기 감정과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감정대로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이성적인 그 사고방식의 수준이 깊은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난처할 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기분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등등, 어,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성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을 알아보는 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성적인 사고방식만 있다고 해서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론 능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실질적인 추론 능력은요, 바로 이제 전방위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걸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추론 능력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배려심입니다. 왜냐면은 이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그리고 기분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깊은 사람일수록 돈 버는 능력과 상관관계를 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려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전체를 보는 눈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배려는 상대의 기분 맞춰주려고 눈치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면 좋아할지 등등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돈을 버는 원리 자체가요.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돈이 벌리는 것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혹시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팩폭주의를 미리 좀 예고를 드리고 물론 이제 뭐 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 내 기분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막말하는 사람 전체 이익이 어떻게 되든 자기 감정 마음 내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행동 양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 예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분들은 일이 잘 안 풀리기 마련인 거. 그래서 좀 안쓰러운 거죠. 안타깝고. 자, 아까의 실험을 다시 보자면 사람이 서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감정에서 막 행동해가지고 그러면은 2단계, 3단계에서 멈추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A, B가 서로 핑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익이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고 내가 혼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여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일단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일 안쓰러운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윗사람이 돈 버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 왜냐면 이게 이제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감정적인 이제 느낌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삼성 핸드폰 사용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돈 버는 거는 뭐 기분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회장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2단계, 3단계 이상을 넘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 수익이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에 해서 그 내가 수익도 더 늘리고 또 윗사람은 먼저 시작한 거는 먼저 시작한 만큼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똑똑해지는 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질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한 번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도루묵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막 끌어오는 분노가 있다면 먼저 차분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뭘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차분해진다고 해서 그 나쁜 기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돼야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선택이 유익하고 합리적인지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나와 상대,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러면은 추론 능력이 개발됩니다. 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불규칙적이죠.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느리게 가더라도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나 먹을 만큼만 돈을 벌고요. 가족 생각만 하는 사람은 가족 먹을 만큼만 돈을 법니다. 근데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가 먹을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게 이 앞서 얘기한 추론 능력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얘기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다 많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 드리는데요.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앞으로 꾸준한 인연이 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현실에 변화가 날 수 있는 얘기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까먹지 마시고 지금 그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건 1%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